나중에 이제 퇴직하고 보니 둘이 연금을 같이 받으면 공무원 연금 받으면 그야말로 그쵸. 신흥 부자다. 신흥 부자. 300 이상. 그렇죠. 그 정도. 네.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들은 막 야단하죠. 그렇지만 제가 한 게 있으니까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각자 자기소개 먼저 이름이랑 나이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68살 조복순입니다. 안녕하세요. 74세 정애란입니다. 저는 58년생 박혜자입니다. 이제 여기 양옆에 계신 분은 저희가 길거리 인터뷰 때 이제 만난 걸로 오늘 초대를 다시 한번 드렸고 좀 더 디테일한 자기소개를 이제 좀 더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41년 6개월 동안 초등교사로서 근무를 했었고요. 대학 졸업한 이후에 한 일은 전부 교육에 관한 일만 했어요. 초등교사로 시작해서 부장교사, 교감교장까지 다서 정년퇴직을 2019년에 8월에 했고요. 교직 생활을 아주 즐겁게 잘 마무리했던 조복순입니다. 저도 40여 년간 교직 생활을 하고 2013년 2월에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기회가 와서 또 교감도 하고 또 공모 교장도 하고 이렇게 그 학교 경영도 해보면서 보람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서 조그맣게 학원을 차려가지고 그걸 한 1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세 분을 이제 모셨는데 혹시 처음 봤을 때 선생님일 것 같다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이런 거 있어요. 길 가다가 어떤 아이가 이 빵을 먹었는데 이 봉지를 버리고 가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학생 등을 두드려서 학생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을 하면 주변에서 아 선생님이었네 이렇게 예, 말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은 박봉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혹시 그때도 그런 인식이 좀 있었나요? 제가 월급을 잤기 때문에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남자 아이들은 엄청 후회하는 거예요. 연금도 없고 자기네가 선택해서 간 직장에서 뭐 50살 부장 되면 나오고 뭐 더 해봐야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많은 공백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썩 내가 잘 갔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은 별로 못 봤어요. 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 성격이 안 맞는다고 아예 그쪽은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생각이 공무원은 그냥 딱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정확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공무원 가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적인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월급이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나를 뭐 엄청 책임진다고 뭐 이렇게 늘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미술을 자유분방하게 하셨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가서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까지 계속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정말 공무원들은 굉장히 성실하세요. 제가 본 공무원들은 책임감도 강하시고 근데 저는 그쪽에 제가 그렇게 합당할까 그걸 제가 못 느꼈어요. 저도 지금도 이제 제가 택하라고 하면 저는 공무원 쪽을 택할 것 같아요. 그 봉급이 얼마다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내 소신껏 그 할 수 있으면 거기도 승진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돈을 옆에서 많이 벌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뭐 소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런 직업이 꼭 좋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이제 공무원 연금은 너무 많다. 개편해야 된다. 그런 약간 시기 어린 댓글이 많았는데 지금 연금을 얼마만큼 받고 계시는지. 뭐 저는 액수는 공개하기가 좀 어렵고요. 국가에서 정해주는 대로 받은 건데 저희는 33년간을 불입했거든요. 퇴직하고 이제 지금 그걸 받는 거예요, 저희가. 33년을 넣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만약 그걸 복리로 계산했다. 그러면 좀 어마어마한 돈이겠지만 지금 이제 국가에서 그걸 운용해서 지금 33년 했던 거를 퇴직한 후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보편적인 사람들의 수준에서 그렇게 그 과하다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들지는 않아요. 제가 부은 게 있잖아요. 말하자면 달달이
제가 덜 쓰고 이제 그 국가에서 뭐 뛰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거는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들은 뭐 야단하죠. 그렇지만 제가 한 게 있으니까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잘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300 이상이. 그렇죠. 그 정도. 네. 300과 400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정말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그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는 이의는 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개인연금은 뭐 그냥 제일 최소 단위를 넣었어요. 국민연금은 최소 단위를 넣고 개인연금을 그 대신 저는 좀 많이 넣었어요. 제가 일할 때. 왜냐하면 노후를 위해서는 또 그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막 그 뭐 이의 제기하는 건 그분들이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저는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 연금을 개편해야 된다. 너무 많이 받는다. 근데 이제 그 반대인 사람들은 그거는 다 낸 돈인데 그걸 왜 그걸 니들이 뭐라고 하냐. 실제 이제 교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퇴직한 그 33년 마지막 넣을 때가 그때가 한 달에 78만 원씩 냈어요. 내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내는 거지 하고 보니까 그 명세서에 보니까 78만 원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뭐 건강보험료 내고 이렇게 냈는데 이제 이렇게 낸 실제적인 그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세요. 그렇게 모르겠죠. 우리는 관심도 없고 예, 그런 그냥 걸 뭐 얼마 했는지 의뢰껏 내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죠. 이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이나 또 공무원 연금이나 아니면은 군인 연금이나 이런 연금에 비해서 보통 국민연금이 굉장히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33년 불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내는구나 돈을. 네, 그런 이렇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간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여자들은 남자 선생님, 공무원을 만나야 된다. 끝까지 일을 하니까. 그 그래서- 정년도 보장되고. 아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교대 다닐 때 네. 따라다닌 남자애들이랑 친구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 그거에 결론적으로 왜냐면 그때는 그 같은 대학 다니는 애들이 참 남자애들이 좀 그렇게 보였는데 나중에 이제 퇴직하고 보니 둘이 연금을 같이 받으면 공무원 연금 받으면 그야말로 그쵸. 신흥부자다, 어. 신흥부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정도로 그런 회자되니까 그때 그 남자애랑 연애를 하는 게 맞았었나? 맞아요. 뒤늦게 이런 생각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그런 경우 한 번 정도. 아니, 주위에서 이렇게 남편이 저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사거나 공무원이면은 끝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회사원들은 보통 뭐 요즘에 뭐 50 중반이면 그렇죠. 끝나거든요. 솔직히 그러죠. 여자는 아니에요. 여자는 좋아요. 근데 네. 남자는 좀 그랬어요. 왜냐면 그냥 융통성 없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요즘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 아니 정말로 대학 때 그런 애들이 이제 보니 너무 이 중후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후가 단단했을 때 느끼는 내부에서 나오는 아우라 같은 게 있고 어떤 안정감, 그다음에 이제 그 편안함 같은 게 물론 나이도 있지만 그런 게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느낌을 제가 요즘 그 동창회 나가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네. 이제 실제로 진짜 그런 게 있나 봐요. 노후 준비가 이렇게 막 탄탄한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느끼는 뭔가.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시기예요. 우리 퇴직한 사람들은 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매달 국가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책임져 준다는 것을 뒷배가 있다는 거는요. 그거는 이런 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잘 돼야 됩니다. 국가가 잘 돼야 되고 정치가 잘 돼야 되고 모두 이런 부흥기를 맞이하는 게 정말로 제 바람이자 이 세대에 대한 바람이기도 하고 지금 사용하는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 뭐 의료비로 나갔던 거,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교제로 나갔던 이런 비용들, 그다음에 뭐 경조사에서 막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 이런 치료적인 것들이 사실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보니까 사실 둘만이 사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뭐 든다든지 또는 옷을 뭐 매번 뭐 바꿔 입는다든지 또 주거비를 뭐 일정하게 있는데 그 주거비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정말로 많이 드는 비용들은 의료비예요, 의료비. 의료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퇴직하면서 그 다리에 이제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 이제 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제가 그 건강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다리가 먼저 무너진 거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런 건강으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비용 중에서 생활비가 아니라 생활비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둘이 먹어봐야 또 그렇고 또 옷도 뭐 많이 사 입는 게 아니니까 그렇고 근데 이제 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 못 들어요. 뭐 이런 정도로 그 되니까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만 빼면 의료비가 없다면 그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매우 적정하고 어쩌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소멸해가는 소멸 비용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거는 각자 굉장한 편차가 있을 거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젊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전에는 이제 자녀 교육이랄지 뭐 주변에 경조사 이런 것들 또 집안을 챙기는 것들 그 이제 친척들 챙기는 것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런 돈들은 푹 줄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제가 이제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크게 다쳐서 하반신 마비 될 정도로 그렇게 다쳐가지고 이제 재활 훈련도 하고 이렇게 그 병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하고 둘이 다 같이 다쳐서 또 이제 병원 생활을 했고 저는 이제 근 1년 동안을 치료에 집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또 그 쇠로 고정을 시켰다가 척추에 그래가지고 그걸 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 지금 현재 보면 남편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막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도 이렇게 딱 그 뭐 무릎이 아프다 막 어깨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무슨 주사를 맞는데 그게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경우는 건강에 관한 이런 돈들이 날로 갈수록 늘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이렇게 유지비 이런 것들은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지만 건강 면에서 많이 돈이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 그래도 한 이제 350 그 정도의 돈은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혼자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350에서 400 정도 그 돈이 들지 않을까 다른 분들도. 그래서 아무튼 의료비에 좀 많이 투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취미 생활도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돈들도 들고 있다는 거. 퇴직하고 그 드는 돈들의 비중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 의료비는 뭐 그닥 그렇게 지출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경조사비라든가 여가 활동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경조사비라는 건 저희가 나이가 이제 많은 나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서 다 해야 돼요. 나가도 저희가 다 내야 되고 뭐 누구를 만나도 저희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여가 활동비는 더 많아졌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취미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출이 많고 저한테는 그게 제일 지금 비중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듯이 뭐 기본적인 뭐 관리비라든가 그런 거는 정해진 거고 그냥 여가 활동비와 저희는 그 경조사비 예를 들어서 애들이 와도 손자 손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할머니니까 돈을 또 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도 벌써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벌써 돈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거는 뭐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쪽에다가 좀 나가는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세 분은 지금 취미생활 따로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이제 늘 취미생활 중에서 글쓰기 뭐 이런 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동호회 지도받는 거 선생님 모시고
합작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모아서 읽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다음에 또 이제 공부하는 게 또 좀 있어서 그거는 취미로 하는 거고 공부하는 거 있어서 거기 또 사야 되고 거기 또 돈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도 선생님 계시니까 또 해야 되고 시니어 수업 들으려면 거기도 또 수업료도 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취미로 들어가는 여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있고 뭐 개개인으로 틀리긴 하겠지만 그런 지출 비용 중에서 그건 이제 온전하게 저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생활비 중에서 일정 부분은 제가 아주 할애해서 기꺼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퇴직을 하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좀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듯이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이렇게 걸을까 말까 하는 그런 지경이었잖아요. 하반신 마비 그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랬는데 그게 이제 걷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시니어 모델을 하고 있어요. 또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곡이 2곡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패션쇼를 참가한달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취미로 이제 당구를 배웠어요. 그래서 당구를 시간만 나면 치고 있는 거죠. 저는 꾸준히 운동 많이 해요. 운동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 운동이 만보 걷기입니다. 매일 걷고. 그게 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여행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요. 국내도 다니지만 해외도 다니고 그런 비용도 사실은 퇴직 후에 새로 발생되는 그때는 현직에 있을 때는 방학 때밖에 시간이 없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뭐 이러느라고 그 좀 맞지가 않아 갖고 그랬는데 이제 퇴직하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 비용도 많이 줄이 되는 편입니다.